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측들을 내놓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분명히 SEC, 미 재무부, 일론 머스크 여러가지 복합적인 서클 안에서 어쨌든 터졌어요, FTX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7,000불 정도 올라갈 듯 보이더니 다시 지금은 16,900불, 그리고 리플이 533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506원, 440원 언저리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5% 정도 상승을 한 것 같고,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반등이 좀 컸죠. 어쨌든 제가 1년여가 넘게 리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TV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문제점 안에는 뭐 규제도 문제겠지만 거래소, 투자자, 인플루언서들, 전통 금융기관,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 땅 따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미국의 달러찌기 놀이, 코비드 19,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디지털로의 전환은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이제 가장 큰 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돈, 화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쨌든 리플이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다.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굉장히 큰 호재다. 매를 가장 먼저 맞고 규제의 명확성을 띠고 합법적이고 깨끗한 놈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탈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업계도 중앙 집중화가 돼 있죠. 탈중앙화를 꿈꾸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나온 건데, 암호화폐 자체도 지금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코인은 어쨌든 비트코인이다. 깨끗해지면 규제의 명확성을 띠게 되면 일단은 탈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죠. XRP 리플은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XRP 혼자 독자 노선을 띠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으로 명시가 되게 되면 알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리플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대장주가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어쩌면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비트 흡공이 아닌 리플 흡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빨아들이게 될 날이 금방 오게 될 겁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비트TV가 1년 넘게 주구장창 리플 XRP만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리플 XRP는 504원, 505원 정도 하고요. FTX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리고 서두에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죠. SEC 의장과 SBF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 약간의 커넥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전 CEO가 MIT를 나왔네요. 그리고 뭐 게리 겐슬러는 블록체인의 달인이다. MIT 공대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했었다. 자, 그러면 살짝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금 MIT는 영국과 캐나다 디지털 화폐에 지금 1년 계약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MIT는 또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이게 이것저것 따져보면 참 드라마틱한 서클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들을 잘 꿰맞춰야 되겠죠.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한 번 FTX와 같은 힙소를 줄 수 있고, 또 그냥 갑자기 엄청난 호재를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MIT를 중심에 두고 게리 겐슬러, SBF, 그리고 리플 XRP까지, 그리고 살짝 끼어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게리 겐슬러가 MIT 전직 교수임을 나타내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제가 게리 겐슬러가 했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원리, 암호화폐 생리, 그리고 경제 부분까지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어쩌면 이미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SBF, 샘 뱅크먼 프라이드도 MIT를 졸업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그리고 MIT의 경제학 교수인 글렌 앨리슨이 또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글렌 앤더슨의 딸과 FTX CEO 뱅크먼과 또 사귀고 있는 관계, 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관계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또 이 안에서 딜이 생성이 됐을까요? 충분히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FTX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어마무지한데 66조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내면에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해관계에 의한 데이터의 결정, 정책 입안, 의사결정,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관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란 게 생성이 되겠죠. 사람이 하는 결정들은 이해관계란 게 어쩔 수 없이 얽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죽인 살인자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들 편을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부모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다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자 또 본인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 그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쨌든 아날로그적이다. 이제 점점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쩌면 인문학적 이해가 조금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고, 과연 FTX는 누구의 장난질인가? 분명히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특정 집단과 개인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FTX 사태는 암호화폐와 별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전통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지금 명목화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던 돈들은 결국 종이화폐에서 출현을 한 것들이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한 게 아니라 종이화폐, 명목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했기 때문에 마크 큐번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장의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즉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출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수를 했다. 근데 암호화폐가 떨어졌다. 그런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약간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자, 그러면 무리하게 대출을 여러분들께 해준 전통 금융기관이 문제일까요? 암호화폐가 하락하는 게 문제일까요? 자, 이런 문제라는 거죠. FTX의 사건은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암호화폐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다. FTX를 통해서. 방금 전에도 FTX CEO 그리고 게리 겐슬러와 이해관계를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는 전통 금융 시장이 모든 것을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샘 뱅크먼도 전통 금융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했던가 일으켰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전통 금융 기관들이 FTX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정확히 들여다봤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죠. 맞죠?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금 규제되지 않은 산업군인데 뭘 믿고 그렇게 전통 금융에서 대출을 해줬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마크 큐버는 이러한 폭발, FTX 사태는 암호화폐의 폭발이 아니라 은행 폭발이다. 잘못된 법인에 대한 대출, 담보 후 잘못된 평가, 오만한 차익, 예금자 실행이 뒤따르고 있다. 장기 자본, 저축 및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발을 참조하라. 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사태지만 다른 버전이다. 하지만 불법 대출, 무리한 대출은 전통 금융기관이 잘못한 일이다. 그들도 분명히 수익이 생길 거란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냥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겠죠. 그리고 부풀어진 FTX의 회사 규모,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이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AC의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먼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억만장자 마크 큐번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마크 큐번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참 괜찮아요, 이런 기사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 뒤에 묻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 결국 인류는 그걸 보고 그걸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튀어나왔어.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고 점점 커져 나가고 있어. 이런 시장 형태들, 이런 분위기들은 어떤 자산군의 형태든 똑같은 시작을 보였어요. 하나의 큰 금융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서 성장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는 얘기죠. 자, 억만장자 마크 큐번이 암호화폐에 왜 투자를 했을까요? 스마트 계약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안에서의 중재자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똑똑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중재자가 없이 P2P, 개인과 개인끼리 누군가 보증을 쓰고 누군가 그 계약에 대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 디지털 안에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분명히 있었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XRP NFT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중재자들이 사라진다. 중개소들이 사라진다. 그건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특정 단체든 정부든 이런 중재자 없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사회 간접비가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적 이득도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굳이 사람들이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 문제인 환경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지구가 깨끗해서요.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딥하게 들여다보면 쓰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억만장자 마크 큐번도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또 XRP 이야기를 할게요. 2020년 12월 어쨌든 XRP 홀더들에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XRP 네트워크 안에서 생성이 되는 토큰이겠죠. 스파크 토큰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 스파크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NFT가 가능하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이전의 XRP와 2020년 12월 이후의 XRP는 그만큼 완벽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2초 3초 만에 해외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아주 멍청한 놈이죠. 아주 미련한 놈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계속 이해하고 암호화폐를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거래, 2초 3초 만에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 본인의 자산을,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것만 끝내놓으면, 그것만 원활하게 끝내놓으면 지금 뭐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XRP는 ODL, On 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 엄청난 성장을 했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냈어. 그리고 2020년 12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 그리고 디파이, NFT까지.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결국 거래의 도구에서 완성도가 높은 애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죠. 자, 왜 XRP 리플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거에 목숨을 걸었는지, 끊임없이 시험 테스트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너무나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 하나를 이루려고 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지금 보면 참 영리한 놈이구나, 똑똑한 놈이구나, 그거를 해결하는 놈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마크 큐반도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건, 인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쨌든 인류는 진화를 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그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결국 XRP다. XRP가 거래의 도구,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하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 준비 통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유틸리티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죠. 그냥 여러분들 백 안에 들고 다녔던, 따로따로 들고 다녔던 것들이 모두 그냥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신분증이 됐든 카드가 됐든 mp3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너무나 편하게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 XRP만 있으면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모두 다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 XRP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뭐 거래의 도구든 지불의 수단이든 스마트 컨트랙트든 결국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비트TV가 그렇게 주구장창 XRP만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점점 피부로, 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야기 드렸지만 매우 겁나게 허벌나게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러나 데이터에 집중을 하세요. 알아가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리플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엔 그렇게 많은 개수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충분히 즐기시고 그냥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결국 그 이해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